오늘 정책의총이 있었고요. 정책의총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논의된 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능한 경제정당을 향한 경제 입법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그 공개시에 있었던 내용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의원이 이 정책의총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만드는 법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법들을 확실하게 좀 네이밍화하자, 브랜드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말했듯이 민생고 4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입법 추진, 4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입법 추진. 4대 민생고에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전월세 대란 해소,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 그리고 가계부채 탕감하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4대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해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4대 민생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전체가 바뀌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경엽 의원이 우리가 만드는 법들, 중요한 것들을 브랜드화하거나 그리고 네이밍화하자 이런 의견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유승희 의원께서는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이 공무원연금은 지금 공무원들에게 무리함을 강요하는 것이고 유승희 의원이 항상 주장해왔던 내용인데요.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체적으로 돌이켜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께서는 그 소득주도형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 당대표 원내의 기조, 소득을 올리면서 성장도 가져오자, 소득을 올리는 것을 주도로 하면서 성장을 가져오자 라고 하는 이 당의 총론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정해놓은 입장이다.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그 강론에 관한 실천의 내용들은 상임위가 좀 더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영세 상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영세 상인, 그리고 영세 중공인들을, 영세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하니 이 소득주도 성장 계획의 실천적인 내용들은 상임위와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대안을 내놓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병헌 의원과 김동철 의원 두 분이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박상옥 후보자를 통과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이 박종철 열사 사건 관련해서 소극적인 수사와 은폐 축소에 가담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는 곧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은 맞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고 충분히 그 내용은 전달되었으니 여당도 잘못된 후보자라고 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우선 인사청문회를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는 전병헌 의원의 의견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그 인사청문을 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분은 없었습니다. 양쪽이 팽팽한 의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입장의 의견은 그동안 충분히 알렸으니 이것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두 명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원내대표께서 이 결정을 좀 위임받으려고 했으나 오늘 그 전체 의원총회 인원은 6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그래도 좀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오늘 참석하지 않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경에 원내대표단 그리고 인청위원들 그리고 정책위 이렇게 같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한 번 더 하고 최종 결정을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 다 인정하는 형태로 회의가 끝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다음 주 화요일에 원내대표단 그리고 공무원 연금 관련한 그 특위위원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23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 속에서 서로 의견들을 좁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당에서는 공무원들에게 그 연금을 무작정 반으로 내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들도 수긍할 수 있는 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안을 내고 야당 안과 함께 내겠다라고 했고 그런 것이 영수회담에서 논의되었었고 정부안이라고 하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아직 그 안이 없으니 그 부분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고요. 야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 확실한 안이 있습니다. 근데 여당 안, 야당 안 확실하게 내놓게 되다 보면 서로 찬반 의견으로 옳고 그름으로 가기 때문에 진정한 그 사회적 대타협이 어려워 우선 전체가 논의해 나가면서 야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밝혀두겠습니다. 이외에 현안 관련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에 예고하고 있는 4월 입법 목표 법안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치기 의장이 말씀하셨었고요. 4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올리고법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먹고 사는 것이 버거워서 힘겨워하는 국민들의 월급 봉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의 편만 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서민과 중산층이 살맛 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에 민생고 해소를 위한 올리고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정치기 의장이 발표했던 요 입법 추진 과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논평 뒤에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법안들이 다음으로 추진되겠구나 라고 이야기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청년 실업, 이 최악의 청년 실업 해결 없이는 어떠한 경제 성장도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실업률이 4.6%를 넘어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체감 실업률은 12.5%라고 하는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 실업률입니다. 청년들이 일을 해서 노후의 어른들을 돕는 이것이 가장 건강한 경제 구조인데 우리의 청년 실업률은 11.1%, 10명의 청년 중에 1명이 실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는 15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통계라고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률은 청년 실신, 이케아, 인구론 등 각종 신조어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청년 실신이란 청년이 실업자이자 신용불량자, 청년 실신이라고 합니다. 이케아 세대는 그 가구처럼 품질은 좋지만 저렴한 가격, 스펙도 좋고 능력은 있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청년들을 빗대어 만든 것이 이케아 세대입니다. 인구론, 인문계 졸업생 중에 90%가 논다라고 하는 의미의 인구론도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엔 대학 입시에 시달리고 어렵게 입학한 대학을 졸업해도 이제는 취업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청년들의 실업,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 경제 성장은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청년 실업을 제발 해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장글의 10법, 이제 청년을 채용해서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직업능력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을 제안해 놓았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고, 이래서 장글의 10법을 통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는 청년을 취업시킬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직업 능력을 개발할 비용을 융자해주거나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해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가짜 민생 법안에 주력하다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대립하는 참 불성 사나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엉뚱한 법안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의 실업을 취업으로 바꿔낼 수 있는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다음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의무급식 유료화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경남의 학부모들과 문재인 우리 대표가 같이 간담회를 하던 장면입니다. 한 학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넷입니다. 이 넷의 급식비를 내려고 하면 1년에 300 정도 더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좋으니까 급식비 내면 안 될까? 내가 급식비를 안 내고 나만 공짜밥 먹는다고 친구들이 놀리면 어떡해? 나 그냥 학원 안 다닐 테니까 급식비 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경남 교육감 학부모들이 다 눈물을 훔치는 장면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자기는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요. 그리고 밥값도 그대로 도청해서 제공받고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도 공짜로 쓰고요.
간담회 비용도 공짜로 쓰고요. 그리고 여타에 외유를 떠나는 것도 공짜로 하고요. 그러면서 왜 아이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을 칠까요?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돈 있는 집 아이들에게 왜 밥값을 공짜로 주냐고요? 돈 많은 경남도지사는 왜 밥값을 공짜로 먹습니까? 의무급식은 가난한 아이들이 가난을 증명해야만 급식을 주기 때문에 의무급식화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그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의무급식은 혹시나 가난을 증명하지 못했는데 돈을 못 내는 아이들은 아예 급식실 근처도 가지 못하는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의무급식화한 겁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성남의 사례에서 모라토리엄을 모두 다 부채 상환을 하고 그리고 친환경 쌀로 친환경 식자재를 사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거기에 교복도 나눠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껴 쓰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허투루 쓰지 않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라고 하는 실례가 있는데 교복 이야기를 했다고 할 때 아차 그렇구나 그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누리당은 생각해야지. 다시 와서 세금 교복, 세금 급식 맞습니다. 세금 자원 외교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4대강에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그리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 학부모가 낸 세금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